오늘은 많은 분들이 초기에 놓치기 쉬운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과 헷갈리는 또 경우도 있고, 실제로는 면역 체계 이상에서 시작되는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진단 시기를 놓치면 관절 손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위중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검사 3가지를 왜 함께 시행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상에 대해서 증상이 정확히 어떤 증상인지, 관절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느 관절이 붓고 어느 관절이 아픈지, 또 관절에 압통이 있는지 유무,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기저질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현재 복용하는 약물은 어떤 약물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요.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수치나 또 자가면역 질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항체, 또 기본적으로 여러 장기에 이상은 없는지를 보는 검사들을 시행을 해볼 수 있고, 또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는 손상된 관절은 없는지, 아니면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서 뼈의 변화는 없는지, 또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활막에 염증이 없는지, 증상이 없는 관절이라고 할지라도 염증은 발견되지 않는지를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손상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관절이 손상되면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은 증상 발생 후 최대한 빠른 시일에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조기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혈액 검사에서 항체는 보이지 않고 실제로는 관절염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혈액 검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의 첫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류마티스 인자, 또 항 CCP 항체, 항액 항체 등 여러 가지 항체 검사와 함께 염증 수치 검사 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ESR, CRP 모두 염증을 보는 검사지만, ESR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인 염증을 보는 검사이고, CRP라는 검사는 좀 더 급성 염증을 반영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ESR 검사는 혈액을 채취해서 기다란 플라스틱 관에 혈액을 주입을 해서 일정 시간이 흐른 다음에 높이를 측정해서 적혈구가 침강했는지를 보고 판별하는 검사인데요. ESR은 만성 염증을 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고, CRP는 급성 염증을 보는 검사라고 간단하게는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R, CRP 모두 류마티스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기가 심하게 걸리거나 폐렴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도 염증 수치는 올라갈 수 있고, 또 정상적이라고 할지라도 노인분들에서 ESR이 올라간 경우도 있고요. 암이 있는 경우에도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검사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는 염증 수치가 많이 높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염증이 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검사들, 예를 들어서 관절 초음파 검사 같은 검사를 통해서 염증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계된 항체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가 있는데, 이런 항체들이 보이는 경우에는 이제 혈청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고, 또 일부에서는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해서 혈액 검사에서 이러한 항체들이 보이지 않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런 혈청 음성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경우에는 증상과 초음파 소견이나 또 염증 수치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진단을 하고 있고, 다른 자가면역 질환은 없는지를 배제를 잘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CCP 항체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인자와 더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보일 수 있는 항체인데요. 류마티스 인자 같은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이외에도 쇼그렌즈온이나 루푸스와 같은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보일 수 있는 반면에 항CCP 항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이적인 항체라고 할 수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중요한 항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할 수가 있는데, 간 수치나 또 콩파 수치,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등의 검사를 같이 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는지, 또 약물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하는 이유는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약물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앞으로의 치료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현재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관절에 연골은 많이 닳지 않았는지, 또 뼈가 염증에 의해서 침식되는 골밀환 증상은 없는지, 또 골극 형성과 같은 관절의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이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염증을 보기는 어렵지만 관절의 구조적인 변화를 확인하고 관절염의 상태를 유추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증이 심하고 이제 오래된 경우에는 관절 주변으로 해서 어두운 음영이 나타나는 것이 또 특징이 될 수 있어서 뼈가 좀 약해졌다라는 것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에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좀 더 민감하게 염증의 상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서 활용도가 높은 검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관절을 실시간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고, 염증의 상태가 어떤지, 활막이 얼마나 부어 있는지, 관절에 물이 차 있지는 않은지, 관절 초음파를 할 때 도플러 검사를 통해서 혈류 증가가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통해서 염증의 정도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관절염이 어느 관절에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관절 주변의 조직들, 인대나 힘줄 등의 손상은 없는지 등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간혹은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없었지만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길 수 있는 손가락이나 손목, 발가락 같은 관절에 염증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관절 초음파 검사는 현재 염증의 상태를 파악하고, 또 치료 과정에서도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염증이 얼마나 호전되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검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전반적인 몸의 상태와 염증 수치, 또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와 같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항체를 확인을 해볼 수 있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는 관절의 변형이나 관절의 구조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는 염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혈청 음성 류마티스는 혈액 검사만으로는 진단이 어려울 수가 있어서 관절 초음파를 병행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강직성 척추염 같은 경우에는 HLA-B27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또 베체트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HLA-B51과 같은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적외선 체열 검사에서는 통증 부위가 좀 더 색깔이 붉게 나타나는 그런 검사 방법이어서 적외선 체열 검사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 온도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검사를 해서 염증이나 또 통증이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보통 혈액 검사를 하는데 병원 안에 이제 검사 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한 2시간 정도 걸릴 수가 있고, 하지만 이제 항액 항체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 소요가 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통증이 심해서 전신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도 꽤 많은데, 이런 전신 통증이 있을 때 또 섬유근육통으로 오인을 해서 진통제 위주의 치료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간혹은 검사를 해봤을 때 이런 섬유근육통이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신 통증이 있는 경우에도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혈청음성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도 혈액 검사에서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관련된 항체가 나오지가 않아서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일찍 진단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관절 통증, 예를 들어 손가락 통증이나 손목 통증, 발가락 통증, 작은 관절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고 또 관절의 붓기가 지속이 되는 경우에는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손이 전체적으로 아침에 뻣뻣해지고 손가락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아니면 손목이 붓고 아픈 증상, 이런 증상들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면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닐지에 대해서 의심을 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될 때는 혈액 검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혈액 검사 결과지를 갖고 내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혈액 검사상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염증 수치가 올라가 있거나 자가항체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혹시 빠진 검사가 있다면 추가적으로 검사를 하거나, 또 검사한 기간이 좀 지났다면 다시 재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다시 현재 상태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가 없는 그런 혈착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혈액 검사에서 이런 류마티스 인자나 항CCP 항체와 같은 자가항체가 없는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에서 자가항체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꼭 류마티스 관절염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을 진단할 때는 단순히 증상이나 아니면 신체 검사 소견, 혈액 검사 한 가지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 증상과 그리고 혈액 검사 결과, 그 다음에 관절 초음파 소견, 그 다음에 영상 검사 소견 등을 종합해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또 질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관절 손상의 예방을 위해서인데요. 손가락이나 손목에 붓기나 통증이 6주 이상 지속되거나 아침에 손이 뻣뻣해지는 그런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다면 류마티스 내과에서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말씀드린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혹시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은 이후에는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서 관절이 변형이 되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